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르마학의 김성원입니다. 자, 드디어 2015 수능이 이제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말 어떻게 봤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총평을 한 다음에 해설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일단 문제는 되게 평이했죠. 난이도가 그냥 비슷했던, 그러니까 예년과 항상 비슷했던 그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평가원 지침, 교육과정 내에서 나와야 되는 핵심 개념들만 딱 좀 정갈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거는 계속 앞으로 쭉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이유는 좀 생각해보면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화학2 선택자가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물리2 선택자랑 맞먹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화학1이나 뭐 생물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선택자 수가 작은 그런 화학2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항을 다 해설할 텐데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물의 광분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점수를 주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바로 이제 태양광이다. 그쵸? 자,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자, 이번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런 세 가지 현상이다 나와 있고요. 발열 반응이니까 얘는 열을 발생하는 반응인 거죠. 그쵸? 열을 발생하는 반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발생하는 반응은 뭐가 되냐?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손난로가 뜨거워진다. 그치? 얘는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가스가 연소하여서 국이 끓는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너무 쉬워서 제가 해설할 것도 없는 역시 그런 문항이고요. 디귿은 물이 증발을 시원해진다. 얘는 흡열 반응이겠죠. 답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항 1번,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한 실험이다 나와 있죠.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성 물질. 자, 상온에서도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실험 가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반 정도 채운 플라스틱 스포이드 AB를 준비한다.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에서는 드라이아이스의 양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승화성 물질이니까 상온에서도 승화가 잘 돼서 상태 변화에서 양이 줄어들었다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에서는 B의 입구를 집게로 단단히 막은 후에 물을 넣었더니 액체 이산화탄이 생겼다. 그 이유는 압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압력이 지금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상태 변화, 액체로 바뀌었다.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었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나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반응은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 승화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 그래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진 그런 압력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액체로 상태가 바뀌었다. 당연하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 자, 바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사실 여기도 너무 쉽죠. 그러니까 1페이지는요, 되게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킬러 문항을 얘기한다면 거의 이제 4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기체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는 반응 속도 이러한 문제들이 킬러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 외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 있죠. 자, 4번 보시면 모세관 현상에 영향을 준 요인이다. 근데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두 가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얘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온도만 다른 조건이어야겠죠. 그게 바로 A하고 C가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얘는 지금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실험 1과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얘가 지금 활성화하는 장벽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반응물 A, 얘가 생성물 B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얘가 실험 1이고 1의 경로, 실험 2는 반응 2는 어떠한 반응이야? 에너지 반응물 에너지 똑같지. 그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의 장벽이 훨씬 더 줄어든 요런 상태. 이게 지금 반응 2야. 되겠죠? 그러면 반응물과 반응의 차이점 뭐냐면 딱 보이지만 당연히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그러니까 엔탈피는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물질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틀려?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당연히 실험 1에서 반응 1에서 좀 더 크니까 당연히 얘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응.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고 실험 2는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뭐 화학 평형이나 뭐 생성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응열 델타 H도 동일해져야겠지.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낸 것 가장 적절한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4번이 되겠지. 좀 더 그냥 시간만 좀 더 빨리 걸리는 거. 반응 속도가 빠른 거 그게 실험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Q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델타 H 부호만 반대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쵸? 잘 보이시죠? 자, 자료를 봤더니 기체 A고 1기압을 차지하고 있고 기체 B가 여기에서 1기압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나마나 얘는 확산이야. 확산에 관련된 문항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확산 속도 법칙 있죠? 어떤 법칙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 A다. 얘의 확산 속력 이거와 어떤 기체 B, 얘의 확산 속도 얘네들의 B는 결국 뭐랑 비례한다? 제곱근 꼭 해줘야 돼. 제곱근을 해서 분자량은 각각 역수로. 그죠? 분자량 A, 분자량 B. 근데 중요한 건 제곱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랑 같아? 이거는 각각 기체들의 밀도에 비례한다. 밀도 A, 밀도 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되겠죠? 짜서 봤을 때 지금 평균 분자 운동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여기 흰 연기가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더 먼저, 더 빨리 많이 간 거 아니야. 그럼 속도는 당연히 기체 A가 좀 더 빠르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니까 분자량이 훨씬 작기 때문에 기체 밀도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밀도를 비교했다. 자, 이게 안 된 이유는? 밀도는 제곱근으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다음 디귿은 T보다 높은 온도의 실험을 하면은 얘는 커진다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이 길이가 좀 더 커질까요? T보다 높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은? 그건 아니겠지. 자, 왜일까? 아니,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 지금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온도가 바뀌어도 어쨌든 같은 온도에서 이 실험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온도 조건에서는 분자량에만 영향받으니까 간 거리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되시겠죠? 자, 6번 역시도 되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얘는 뭐 기준 끓는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뭐 보나마나 분자 간의 인력 문제구나라는 거에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얘는 각각 몇 쪽의 애들일 것인가? 분명 뭐 수소화합물이겠죠? 수소화합물이 나와 있고요. 얘는 중심 원자 X의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죠? 근데 X는 탄소나 질소나 산소나 등등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4족, 15족, 16족 중에 각각의 하나일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끓는 점이 높은 얘는 누굴까? 잘 보시면 탄소나 질소나 나와 있는 게 산소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같은 족끼리 표현해 볼게요. 14족의 탄소, 그 다음에 실리콘, 그죠? 주기가 다른 거지? 그 다음 15족에는 질소, 그 다음 인이고, 그 다음 16족에는 산소, 황이야. 그럼 분명히 이렇게 끓는 점 높은 애는 뭐라는 애죠? 분자 간에 수소결합을 하는 애야. 되겠죠? 그럼 수소결합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애들이 돼야 돼? 산소가 있거나 질소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NH3랑 H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끓는 점이 높아? H2가 더 높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좀 더 많이 하니까.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누구다? 얘가 H2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얘는 누구야? 같은 족이어야 되니까 얘가 16족이고요. 얘가 H2S구나. 분자량이 얘가 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얘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얘는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 얘는 안 하는 물질. 그죠? 그 차이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얘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할 수 있는 물질은 NH3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5족이 되는 것이고 얘는 PH3야. 마찬가지 이유죠. 수소결합 하니까 분자량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좀 더 높다. 그럼 얘는 당연히 14족인데 지금 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딱 봤을 때 같은 족에서 주기가 작은 애가 위에 있다고 얘도 주기가 작은 애가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얘들은 수소결합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수소결합 못해 둘 다. 어떤 것도 못해. 완벽한 무극성 분자.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더 큰, 분산력이 더 큰 얘가 SiH4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분자량이 더 작은 CH4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보기 넘어가시면 기억에서 C는 수소결합을 한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얘도 맞고 디귿은 분산력은 A가 B보다 크다. 분산력은 A가 B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죠? 자, 이때 분산력을 하면은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분자량에 비례하는 그런 분산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으로. 자, 8번 문항은 자, 얘도 지금 뭔가 반응, 화학 평형 나와 있는데요. 반응 지수 Q를 따라서 우리가 K를 분석을 해서 이 반응이 앞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으로 반응이 정반응으로 치우칠 것인지 또는 그게 바로 평형 상태인지 또는 역반응으로 앞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래프를 봤더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일정 온도 조건에서 Q가 1로 근접하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여기서 이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1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잘 안 보이나요? K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K가 1이니까 각각의 우리가 평형상수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농도를 대입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평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여기에서 바로 보기로 기억부터 가에서 반응 쪽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는 같다. 반응식도 나와 있죠. 반응식이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A 플러스 B는 EC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역 반응이죠. 평형이니까. 되겠지? 그럼 가의 데이터를 써. 평형상식의 대입을 해봐. 그러면 걔는 뭐가 나와? 일단 반응지수로 표현을 해야겠죠? 걔가 1이 나와. 그럼 K니까 얘가 완전히 평형에 도달한 상태구나. 되겠죠? 그럼 기억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은 조건이 맞겠죠. 되고 그 다음 니은은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A의 농도는 감소한다. 그럼 A의 농도가 감소하려면은 얘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정반응이 우세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은 A가 1, B가 1, C가 2야. 그럼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A가 1이고 대입해보자. 농도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반응 시계, 그쵸? 이 시계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1이야. 그건 1 곱하기 1 농도니까. 그 다음 C가 2니까 2에다가 지수로 올라가야 돼. 개수 2가. 그럼 얘는 4야. 그러면 지금 얘는 K로 바뀌려면은 이 값이 당연히 어때?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역반응이 진행되려면 A의 농도는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은 그림은 다에 해당한다. 자,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은 가나다 중에 지금 하나의 상태를 표현한 건데 얘는 지금 어때? Q가 큰 값, K보다 큰 값에 있었는데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됨에 따라 K에 근접하는 그러한 그래프. 그럼 얘가 누가 되겠어? 얘는 방금 우리가 구했던 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기억만 되는 거죠. 보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뭔가 이렇게 뭐 산화환원 반응식 나와 있는데요. 자, 전기분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 우리가 핵심 개념들 역시 정확히 물어보고 있고 전기분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빈칸에 자, 기억에 뭐가 돼야 될까? 얘는 그치 H2가 돼야 돼. 그죠? 자, H가 사실은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전자 받아서 H2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일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Cl2 전자 2개 나왔으니까 아 얘는 수용액상에 Cl-2개가 있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NaCl 지금 수용액을 전기분해했을 때 그때 T초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OH-의 양이 0.01몰이었다. 이게 T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0.01몰이야.
그럼 전자는 몇 몰 이동하는 것일까? 이런 거 분명히 물어본다고. 얘가 0.01몰 생성되려면 전자는 몇 몰 이동해야 돼? 그럼 개수가 2로 같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도 0.01몰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개수가 지금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은 H2다. 지금 방금 구했고요. 그죠? 자, 근데 니은은 환원된다. 환원이라는 거는 전자 얻는 건데 얘는 Cl-에서 지금 Cl2가 되면서 전자 2개 내놨어. 그럼 얘는 뭐야? 산화된 거지. 그래서 이 반응식은 Cl-가 산화되는 반응. 그죠? 그 다음 디귿은 방금 풀었죠? 0초부터 T초까지 뭐 흘려준 전하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자 1몰의 전하량을 몇이라고 보니? 96500 쿨롱이라고 계산하죠. 그럼 얘기했지만 얘가 0.01몰만큼 생겼다고. T초 동안. 그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0.01몰만큼 이동한 거야. 전자가. 그럼 0.01몰만큼 이동하려면 당연히 전하량은 965 쿨롱이 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전자 이동 모습 역시 중요하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 보시면 여기 보나마나 뭐 농도 나와 있고, 그쵸? 얘가 뭐 온도 조건을 바꿨을 때 얼만큼 석출이 되냐. 그 용해에 관련된 문제가 역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나와 있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 나와 있고, 자, 몰랄 농도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수험생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자, 얘는요, 이렇게 표현돼요. 질량으로 표현돼. 그러니까 오로지 질량에만 의존하는 농도이기 때문에 온도 조건에 상관이 없는 영향을 안 받는 농도가 되는 거죠. 자, 퍼센트 농도.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야. 용액의 질량, g이죠, 단위가. 그죠? 용액의 총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야. 이게 퍼센트 농도의 이제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몰랄 농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뭐 스몰 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몰랄 농도는 사실 우리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총괄적 성질 문제에서도 볼 거죠. 그렇죠? 자, 얘는 중요한 거는 용액이 아니야. 얘는 달라. 용매고 단위는 또 그냥 g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꼭 바꿔줘야 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몰랄 농도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석출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농도 플러스 용액 두 개의 단원이 합쳐진 그러한 문항. 되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조건을 보시면은 T2에서 포화된 KNO3 수용액이 200g이 있었는데 포화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를 T1으로 낮췄을 때 석출되는 질량과 X를 A로 표현하시오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액이 200g이고 그게 포화 농도, 포화 지금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걸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 T2라고 했지. 그러면 맞춰봅시다. 이 퍼센트 농도도 지금 포화된 지금 수용액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퍼센트 농도로 한번 바꿔주는 거야. 용액이 200g 있을 때. 되겠죠? 그럼 용액이 200g 있을 때 퍼센트 농도가 60이 나오려면은 용질이 얼마큼의 질량이 있으면 될까요? 눈에 보이나 이거? 120g 있으면 돼. 120g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00g 중에 얘는 용액의 질량을 했으니까 아까 200g 중에 용매 물이겠죠? 얘는 80g만 차지하고 있었고 용질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다? 용질이 얘는 120g이 있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했대? 온도 T2에서 T1으로 낮췄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포화는 20g만 녹을 수가 있지. 물 100g에. 그러니까 용액 100g에 20g만 용질 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석출되냐? 역시 이 값을 이용해주면 되는데 지금 물의 양이 80g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로 맞춰가 보자. 자, 물의 양이 80g이다. 물이 80g이야.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20이 나오려면은 용질 Xg, 용액의 질량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Xg 곱하기 100이 20이 나와야 돼. 20%가. 그럼 이때 용질 Xg이 몇이면 되는 거니? 눈에 보이죠? 20g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래 120g 있었는데 20g으로 얼마큼 석출이 되면 될까요? 100g이 석출되면 되는 거겠지. 되겠죠? 100g이 석출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100g을 골라야 돼, 기억에는. 그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는. 자, a로 표현하면 돼. 되게 간단하죠? 몰랄 농도라는 거는 얘기했지만 오로지 뭐야? 오로지 용매의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용질의 몰수야만 비례하는 게 몰랄 농도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했죠. 상황 설정했어. 물이 둘 다 80g이야. 근데 용질의 질량이 여기선 20, 여기선 120. 여기선 20, 여기선 120. 그럼 용질의 몰수도 6배 차이나. 몰랄 농도도 6배 차이. 얘는 6A구나. 바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 이거면 좀 깔끔하게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겠죠. 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항은요. 자, 얘는 뭐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이 반응이 뭐 발열 반응인지 별 반응인지 그다음 또는 반응열 델타 H를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얘도 그냥 주는 문제인데 자, 25도 실기압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세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다. 그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결합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합 에너지 통해서 우리가 얘를 구할 거야. 보나마나. 문제의 의도가 보이죠? 그럼 델타 H라는 거는 결합 에너지 통해서 어떻게 구하니? 다 배웠던 거죠. 이렇게 구하지. 반응물의 그냥 짧게 쓸게요. 결합 에너지의 총합. 되겠지? 마이너스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빼면 이게 델타 H다.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배웠죠. 그죠? 생성 엔탈피는 거꾸로 생성물의 총, 이 생성물질의 총 생성 엔탈피 합 마이너스 반응물의 총 생성 엔탈피로 구하는데 결합 에너지는 반대로 반응물의 합에서 생성물의 합을 뺀다 얘기했었죠. 되겠지? 그럼 우리가 요 내용만 알면 문제 바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봤을 때 자, 뭘 구하라면 A를 구하라는 거지. 문제는.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일단은 반응식 나와 있으니까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결합 에너지를. 자, F2다. 그럼 얘는 일단 F 단일 결합. 자, 이 결합 에너지 합에다가 그다음 HCl 이 결합 에너지에 지금 얘가 2개 있으니까 2배. 되겠죠? 자, 그 마이너스 뭐 해야 돼? CL의 결합 에너지 합에다가 2 곱하기 HF의 결합 에너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A야.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L2 242 나와 있어. 나머지는 HCl 얘가 431 나와 있네. 그 문제는 HF의 결합 에너지와 F2의 결합 에너지 구하면 되는데 위에 이거 나와 있네. 이거 이용하면 되겠지.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편에 보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H의 결합 에너지 플러스 F의 결합 에너지 마이너스 생성물 2 곱하기 HF의 결합 에너지야.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546이죠. 되겠지? 근데 H의 결합 에너지가 436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국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을 빼면 이 값이 나올 것이고 그 값을 대입하면 바로 A가 나오는 거죠. 산수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62가 나옵니다. 되시겠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이것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계산 문제가 되겠죠.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빨리 지우고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자, 보시면은 뭐 절대 온도 지금 T 일정 온도 조건 1기압 조건에서 반응 가나다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문제랑 비슷한 문제. 연력학적 관점에서 이 반응이 뭐 자발적인 반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비교할 수가 있겠죠. 깁스프리 에너지 변화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문항을 잠깐 볼게요. 보기부터. 자, A는 0보다 작냐? A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는데 부호는 우리가 델타 G를 통해서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으니까 요걸 통해 파악해보자. 자, 보시면 얘는 깁스프리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 가를 표현해볼게요. 자, 얘는요. 얘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야. 이 공식.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야. 근데 그래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델타 H는 일단 A고 얘는 0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얘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야.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고 델타 H는 A인데 얘가 여기 나와야 돼. 되겠죠? 그럼 얘는 부호가 뭘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지금. 또는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자,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 돼.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똑같이 써보자.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얘가 음수래. 자발적인 반응이야. 이 온도 조건에서, 이 압력 조건에서. 근데 델타 H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요. 여기 델타 S는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얘도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플러스야.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려면 얘 무조건 음수여야 돼. 그럼 델타 H가 음수여야 되니까 A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양수다.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 니은은 나의 반응 엔트로피 델타 S는 마이너스 T분의 4E보다 크다.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나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 표현을 했으니까 자, 이용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깔끔하게. 자, 여기다 쓸게요. 나 반응식. 자, 여기서 델타 G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나와 있는 델타 H가 마이너스 4A. 그죠? 그러면 델타 G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T 델타 S야. 근데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구해?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델타 S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델타 S는 얘가 만약 0이라고 쳤을 때는 그냥 4A야. 이항을 시키면 되니까. 되겠죠? 이항을 시키면 돼. 근데 여기 델타 S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4A가 돼. 얘가 0일 때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델타 G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 값보다 어때야 돼? 델타 S는 이 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크게 나와야겠죠. 되시겠죠? 부호만 비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B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입하시면 되겠죠? 잘 보시면 얘는 일단은 써볼게요. 역시 공식을. 델타 G는 다반응식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되죠? 근데 얘는 고체에서 지금 기체고 더 많이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델타 S가 플러스.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H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안 나와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반응식 통해서 델타 H를, 이 반응식 델타 H를 A로 표현하라는 소리죠. 그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합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까? 이 반응식이. 위 두 반응식을 더하면 나올 것 같아. 더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더해야 돼? 여기다가 양변에 2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면 이 반응식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곱하기 2에서 얘도 더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A야. 근데 아까 A가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2A니까 얘는 음수야. 그럼 얘 무조건 0보다 작게 나오겠죠. 되겠죠? 그럼 B는 0보다 작다. 그래서 답이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겠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2번까지 봤고요. 잠깐 우리 칠판 정리한 다음에 13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차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A가 B로 되는 1차 반응이고요. 그럼 1차 반응의 특징은 반감기가 이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반감기가 일정하다. 딱 봤더니 지금 첫 번째 가에서는요. A가 지금 반응물이죠. 자, 얘가 8개 있는데 8개에서 4개로 감소했어. 여기 또 2개로 감소한 거지. 그때 걸린 시간이 A초니까 반감기는 이 온도에서 A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나에서도 A초만큼 갔을 때 4개에서 2개로 감소했으니까 얘도 반감기가 A초야. 근데 얘는요. 4개인데 하나로 감소했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이 중간 과정의 생략. 4개에서 2개로 갔다가 2개에서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반감기 2번 거쳤는데 A초니까 얘는 온도가 다른 조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온도는 같은 조건 T1, 얘는 온도가 좀 더 높은 조건이다. 왜? 반응 속도는 온도 증가하면 무조건 빨라지는 거죠. 온도가 좀 더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되시겠죠? 그럼 여기선 반감기 A초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선 반감기가 2분의 A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 되죠? 자, 그래서 봤을 때 기억 보시면은 0부터 A초까지 평균 반응 속도가 가장 큰 것은 가이다. 평균 반응 속도라는 거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화량이죠. 반응물에 반응한 양 또는 생성물에 생성된 양, 변화량이야.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이 0부터 A초라고 했으니까 A초 동안 얘는 몇 개? 4개 감소했어. 그럼 A분의
4야. 얘는 A분의 2고 얘는 A분의 몇이야? A분의 얘는 3이네요. 그쵸? 변화량이 3이니까. 그럼 얘가 가장 크네, 가가. 그죠? 근데 니은은 A 반감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만 다르다. 온도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되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 기본적인 이제 1차 반응에서의 특징, 반감기 역시 출제가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자, 14번 보시면은 14번은 역시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14번은 반응 전과 반응 후 역시 이제 모형이 입자 모형이 나와 있죠. 그죠? 연력학적 관점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 내부 기체의 부피 변화와 엔탈피 변화를 부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모두 기체래. 온도 압력 일정하고. 그러면 봤을 때 엔탈피 변화랑 부피 변화를 물어봤죠. 그럼 몰수가 변화하는 반응일 텐데 어떻게 변하는 반응인지 보셔야겠죠. 자, 얘를 우리가 이 분자를 뭐 A, B2라고 표현해보자.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A, B2랑 얘를 뭐라고 표현해볼까? 얘를 B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니? A, B3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응식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A, B2랑 누가 만났어? B2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A, B3가 되는 반응식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6개, 얘를 2. 그럼 A가 2개, B가 6개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얘는 결국 기체라고 했으니까 기체 반응식에서 기체 개수의 합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그럼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므로 델타 S는 0보다 감소하는 반응이겠네.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게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델타 G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파악을 하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근데 델타 S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 근데 반응은 자발적이래. 음수야.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지. 되죠?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델타 H가 음수고요. 부피 변화는 어떻게 돼?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P수의 부피도 감소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어렵지 않겠죠? 네, 그럼 바로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지금 데이터를 표현을 해봤는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어느 점 내린 문제죠. 물분용의 성질. 자, 문제. 총괄적 성질 문제인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델타 T F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공식이 중요하죠? 얘는 몰랄 농도 곱하기 KF죠. 비전해질이니까 뭐 I는 1인 거고. 그럼 여기서 KF, 얘는 용매가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다 물이라고 했고 물의 질량까지 같아. 그럼 얘는 무조건 같은 거고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A 대 2A다, 1대 2다라는 건 여기에 용질의 몰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2라는 게 주어진 거지. 그쵸?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각 뭐 기억, 니은, 디귿, 분자량 크기 비교 뭐 등등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몰수로 표현해 봅시다. 자, 중요한 원리가 있죠. 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화학원에서도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양적 관계 문제 풀 때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질량은 결국 몰수에 비례하죠. 질량비는 몰수비라고. 이 질량들을 몰수로 우리가 표현해보자. 몰수로 바꿔보자. 자, 얘 9g이야. 9m이 몰수야, 얘. 되죠? 그럼 얘는 3m이 몰수야. 같은 물질 X니까. Y는요, 얘는 N이야, 몰수가. 1g일 때. 얘는 7N이야, 몰수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서 얘네들의 몰수의 합이 1대2라는 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럼 어떠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가에서는요. 9m 플러스 n이라는 거는 A몰. 상관없죠. 어차피 A랑 2A라는 건 몰수의 정비라는 값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상대값으로. 그 다음 다에서는 3m 플러스 7n이 2A다.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점 내림이 몰수에만 비례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3m은 n이다 라는 식이 나와.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대입하면 돼. 그럼 3m이 n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9g과 1g 있을 때 몰수를 표현한 게 9m과 지금 n인데요. 3m이 n이다 라는 거는 분자량은 누가 크다? x가 y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이제 패스야.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용매 A의 몰분율 나와 있는데 용매 A의 몰분율을 가하고 달을 비교해보래.
지금 용질의 몰수가 얘가 2배 더 많지. 근데 용매의 양이 같다고 100g으로. 그럼 당연히 어때? 용매의 몰 분율은 여기서 더 작겠죠. 자, 몰랄 농도 알지?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킬로그램. 여기는 0.1kg이야. 물이 100g이니까. 근데 용질의 몰수의 합이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용질의 몰 분율이 더 작을, 용매의 몰 분율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용질의 몰 분율이 더 크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x는 1.5a보다 작다. 그럼 m으로 다 표현해보자, 몰수를. 그럼 얘는 5m과 5n이겠죠.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m으로 다 표현한다면 1에는 몇이야? 3m이죠. 그럼 얘는 3m이니까 얘는 12m일 때 a만큼이야. 그럼 얘는 몇 n이야? 곱하기 3하면 21n. 그럼 24m일 때 2a야. 당연히 2배가 나와, 알겠죠? 그럼 얘는 몇 나올까요? 얘는 곱하기 3하면은 15m이죠. 그러면 20m이야. 그럼 어때? 1.5보다 더 크게 나오겠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럼 답은 니은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6번 문제죠. 자,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보시면은 그래프 나와 있고요. 그쵸? 얘가 지금 초기 농도 나와 있고, 역시 반응 속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은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A에서 2B로 지금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이다. A에서 2B로 되는 이러한 반응식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시간에 따른 반응물 생성물의 몰 농도의 합을 Y축에 표현했어. B의 초기 농도는 0이겠죠. 그럼 얘는 뭐야? 이 4라는 거는 초기에 A가 4만큼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B는 0이니까. 생성물이니까. 되죠? 그러면 이거 잘 보시면은 근데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2분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A와 B의 합이 5야. 그럼 얼만큼 반응하는 걸까? 이 반응식에 대입해보자. A가 처음에 4만큼 있었는데, 되겠죠? 강철 용기에서 4만큼 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얼만큼 반응한 걸까요? X만큼 반응하고 2X만큼 생성됐다. 라고 표현한다면 4-X, 2X니까요. 얘 합이 5가 되려면 X는 몇이어야 돼? X는 1이어야 돼. 되겠죠? 그럼 A가 1만큼 반응했을 때야. 그때 2분이 걸렸어. 되겠지? 그 다음에 4분만큼 됐을 때 볼까요? 4분만큼? 2분 더 지났지. 똑같은 지금 시간이 흘렀어. 4분만큼이니까 2분 더 지났을 때 얼마큼 반응했을까? 계산해보면 A에서 2B가 되는 건데 지금 2분일 때는 A가 3만큼 남아있고 B가 2만큼 생겼을 때야. 이때 마이너스 Y 플러스 2Y 해보면 3 마이너스 Y 2 플러스 2Y야. 근데 얘네 합이 몇이다? 4분일 때는 6이야. 되죠? 그럼 이게 6이다. 라는 거는 역시 또 Y가 1이라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A의 농도가 4든지 3이든 상관이 없이 반응물 농도와 상관이 없이 반응 속도가 일정하구나. 그럼 얘는 1차 반응식이 아니고 0차 반응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A에 대해서 0차 반응식인 거야. 0차 반응식. 그러면 얘는 A의 농도랑 반응 속도랑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0차 반응식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여기가 반응 시간이고 여기가 A의 농도. A의 농도랑 상관이 없이 이 기울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봤을 때 바로 반응 속도 상수는 0.5다. 자, 이것도 맞출 수 있는 게 V는 지금 그냥 K야. A가 0차니까요. 이건 그냥 1이죠. 그럼 V는 K다. 그럼 아까 전에 지금 2분 지났을 때 얼만큼 반응했어? 1만큼 A가 반응했으니까. 그죠? 그게 지금 속도니까. 0.5가 속도야? 그럼 K도 0.5겠네요. 그죠? 기억 맞고. 니은 2분일 때 A는 3 몰농도다. 아까 구했고. 그래서 디귿은 A의 초기 농도가 8 몰농도이면 4분일 때 계산하면 되겠죠. A의 초기 농도가 몇일 때? 8 몰농도이면 A가 지금 2B로 되는 반응이죠. 8이면 얘는 2분씩 어때? 1몰만큼 감소해. 그럼 2분씩 1몰만큼 감소하니까 한 번에 2. 그죠? 4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4만큼 생겨. 그럼 6, 4. 그러면 A는 4가 아니라 6만큼 남아있겠네요. 되겠죠? 그럼 답이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얘들 반응 속도 문제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자, 넘어가면은 17번 문제.
그쵸? 증기압력 문제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 준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역시 될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 보시면 증기압력 문제인데 액체 A와 B가 있고요. X용액이 온도 T에서 증기와 평형, 동적 평형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X용액이라는 거는 X용질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X용질을 집어넣었다라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용매가 B인지 A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맞춰봅시다. 얘가 용매가 B일까 A일까. 잘 봤더니 순수한 용매 A하고 B가 있네요. 그죠? 순수한 용매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증기압력 차가 OH만큼 차이가 나. 근데 여기는 EH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순수한 용매보다는 용질을 첨가시켰을 때 증기압력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내려갈 거야, 얘는. A든 B든 모르겠지만. 근데 순수한 용매로만 비교했을 때도 OH만큼 차이가 나, A랑은. 그럼 만약에 얘가 용매가 A라면 OH보다 더 차이가 나야 된다고. 되겠죠? 근데 지금 얼만큼 차이가 나? EH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용매가 뭐다? B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용매 B에다가 용질 X 첨가했다. 그게 몰 분율이 0.05다. X의 몰 분율이. 그럼 용매 B의 몰 분율은 몇이야? 1-0.05 하면 되겠죠. 0.95 나오겠지. 되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 따라서 보시면 기억은 X 용액의 용매는 B다.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증기압력 내림 그 공식을 또 이용해서 푸는 문제 밑에 나와 있겠죠? 보나마나. 자, 니은 보시면 기준 끓는 점은 X 용액이 B보다 높다. 기준 끓는 점 X 용액이 B보다 높다. 당연하죠. 증기압력이 더 낮아. 그럼 끓는 점 얘가 더 높은 거지. 되겠지? 끓는 점 오름. 같은 용매 B인데 거기다 용질 첨가했다.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쵸? 니은 맞고, 디귿은 얘는 증기압력 내림 그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그 증기압 내림 공식이 델타 P는 여기서 보자. 이 상황에서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자, 순수한 용매 B의 증기압력 일정 온도에서 곱하기 뭐야? 용질의 몰 분율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용질의 몰 분율이 0.05니까 20분의 1 곱하기 P, B 순수한 용매 B의 증기압력은 얼만큼? 순수한 B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얼만큼? EH만큼 낮아졌어. 증기압력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러면 P, B라는 거는 결국 뭐야? 20을 넘겨. 곱하기 20. 40H만큼의 증기압력을 나타낸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럼 PB가 40H야. 그럼 여기 그림으로 오세요. PB가 40H다? PB가 40H야? 근데 얘가 OH만큼 차이가 난다. 얘는 35H겠지? 몇 대면? 7대 8 증기압력을 우리가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18번부터 쭉 자세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은 A와 B가 지금 기체가 좀 존재하는데 반응식 나와 있고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뭐 상태, 그죠? 지금 나와 있고 뭐 이거 물어볼 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얘는 T1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고 얘는 평형 상태고 얘는 온도 변화 시켰을 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바로 보기로 가는 게 빠르겠죠. 기억 보시면 T1에서 평형 상수는 100보다 크다. 평형 상수라는 거는 온도에만 의존하는 이제 값이 되는 건데 T1에서는 평형 상수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형 상수를 구하려면 X모를 구해야 돼.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자, 이걸 보시면 되겠죠. 반응식이 A가 B로 되는 반응식. 근데 여기서 개수가 안 나왔어. 그럼 개수를 구해줘야 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 여기다 표현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개수가 A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B가 되는 이러한 가역 반응 나와 있는데요. A가 처음에 1몰 있었어.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압력을 한번 표현해볼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압력을 표현을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압력이랑 비교해서 총 몰수비를 구할 수가 있는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압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는 V분의 nRT야. 정확히 구해야겠죠, 이때? 그럼 부피가 10이고요. 몰수 1인데 RT가 2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2.5네. 그럼 결국 여기에서 압력은 2.5 기압이란 소리야. 그때 1몰이야.
그럼 얘가 지금 1.5기압이야. 그때 몇 몰 나오겠죠? 몇 몰일까요? 2.5일 때 1몰이면은 1.5일 때 5대 3이니까 얘는 총 몰수의 합이 0.6이 돼야 돼. 끝났죠? 그럼 x는 몇이야? x는 0.4네. 그럼 평형상수 구할 수 있겠네. 자, 평형상수 K라는 거는 일정 온도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몰 농도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농도. 그럼 농도를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해 봅시다. 농도가 근데 여기서 계수 A 구해야겠죠? 그럼 계수 A는 몇 나올까요? 계수 A는 일단 계수 A부터 구해보시면 1몰 있었는데 얘가 얼만큼 반응했다? 0.8만큼 반응했으니까 0.2 남아있겠죠? 그때 얘는 얼마 생겼다? 0.4만큼 생겼다. 그럼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A는 2구나. 일단 먼저 구해야겠지. 계수부터. 그럼 계수 구했어. A가 2야. 평형상수식에 대입해보자. 나에서 이제 평형상수식에 대입해보면 나에서는 지금 A가 얼만큼 있다? A가 0.2몰 있어. 그럼 지금 부피가 10이야. 그럼 10분의 0.2가 농도. 여기에 제곱 0.2 분의 부피가 10인데 지금 B의 몰수가 0.4. 그럼 0.4 1승. 요거 해주면 몇 나와? 100 나오죠.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100이다. 그래서 100보다 큰 게 아니라 100이다. 틀렸고. 자, 니은은 T2는 T1보다 높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반응을 좀 더 진행을 했겠지. 온도를 바꿨으니까 평형상수가 변했을 것이고. 근데 B가 0.3으로 0.4에서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역반응이 진행됐다라는 거. 역반응이. 되겠죠? 근데 정반응에서 델타 H가 0보다 작대. 즉 발열 반응이래. 그럼 역반응 흡열 반응이야. 그럼 흡열 반응이 진행되려면 온도를 높여줘야 흡열 반응이 진행되죠.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럼 온도가 T1보다는 T2가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그럼 니은 맞고. 디귿은 다에서 A의 부분 압력은 1기압보다 크다. 자, 압력 구해야 되는데 자, A의 부분 압력. 자, 일단은 우리가 몰수부터 구해줘야겠죠. Y몰이 몇인지. 자, 보시면 아까 구했듯이 A가 지금 0. 원래 2였고 B가 0.4였는데 얘가 역반응이 진행했다. 0.1만큼 반응했다라는 거는 0.2만큼 얘는 증가됐다. 그래서 0.3 남아있고 0.4 됐겠네요. 되겠죠? 그럼 평형상수를 이제 부분압력, A의 부분압력 구해보랬죠? 그럼 A의 부분압력은 역시 P는 V분의 nRT. 요거 이용해줘야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전체 부피가 10이고 N이 A의 몰수는 0.4, RT가 20이죠. 근데 정확히 할게 얘는 온도가 바뀌었네. T2로. 그럼 온도가 T2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값보다는 더 큰 값이 나오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1기압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네요. 답이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죠? 되겠죠? 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번 보시면은 이제는 산과 염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역시 공식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 바로 보기를 보시면은 산의 이온화도를 물어보고 있죠. 산의 이온화도. 누가 산이 더 센지 그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일정 온도 조건에서 산의 이온화 평형상수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평형상수 값이 HY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죠. 얘가 몇이다? 평형상수가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pH가 3이다.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야?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공식 이용하면 돼. 그럼 KA 구할 수 있어. KA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 공식을 이용하면 H 플러스의 농도로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얘는 지금 언제? KA 구해줘야 되고 농도가 0.1일 때야.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KA가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거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산의 세기는 HY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억 맞고. 그럼 니은은 HX의 0.005몰의 NaOH다. 그럼 이거는 자 지금 몰수가 몇 몰이니? 0.1리터니까는 결국 0.01몰만큼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딱 절반의 0.005몰의 NaOH던데. 그럼 이건 딱 완충점이죠. 즉 HA와 HX와 X 마이너스 몰수가 동일한 지점이야. 그럼 이때는 pH랑 pKa랑 같죠. 핸더스 하셀 바하식. 그 식이 뭐죠?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HA의 농도분의 A 마이너스 농도. 이게 지금 같으니까 0이 되고 얘가 곧 얘로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10-5승이 KA니까 pKa는 5, pH도 5가 되겠네요. 이때는. 되겠죠? 0.05몰 첨가했을 때 NaOH. 그죠? 그럼 니은 틀렸고 4보다 크다. 그 다음 디귿은 HY에 1몰농도의 NaOH 150을 넣었다. 그럼 이거는 150을 넣었다. NaOH 1몰농도 동일한 몰수를 넣어준 거네. 중화점이네요. 그럼 이때는 Y-로 다 바뀌었을 것이고 HY가. 그럼 얘가 지금 이온화가 되겠죠. 역시 화학방에 써보면은 HY가 되고요. OH- 될 거야. pH는 분명히 7보다 클 거야. 근데 얼만큼 크냐? 8보다 크냐? 계산해 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농도가 몇이 나오니? Y- 농도가 전체 부피가 300ml야. 300ml 중에 지금 몰수는 곱하면은 얘 0.15L죠. 15L. 0.15 몰수만큼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0.5 몰농도가 나와. 되겠죠? 부피분의 몰수. 그럼 0.5 몰농도인데 여기서 얼만큼 이온화 됐을까? 요거를 우리가 평형상수식에 대입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0.5-x x만큼 생긴다. 그럼 얘의 농도를 구해주면 돼. 자, 평형상수식 대입해보자. 자, KB는 어떻게 돼? 0.5-x 분의 x의 제곱인데 얘는 어차피 우리가 생략해 줄 수가 있겠죠. 약염기니까. 그럼 결국 이걸 이용해주면 되는데 KB는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KW 나누기 KA 해주면 되겠죠. 그럼 KA는 아까 나와 있었죠. 2 곱하기 10-4승. 그러면 얘가 KB가 뭐가 나오냐면 5 곱하기 10-11승이 나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X를 구하면 X가 몇 나오냐면 미리 구해왔는데 X가 5 곱하기 10-6승이 나와. 이게 OH-의 몰농도죠. 그럼 OH- 몰농도니까 우리가 H 플러스의 몰농도를 또 구하지. 어떻게 구해? KW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10-14승에서 나눠주면 우리가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얘는 2 곱하기 10-9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결국 8보다 크게 나오겠지. pH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OH- 몰농도고 그때 H 플러스 몰농도 10-14승 KW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8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지. pH는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20번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 차근차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지우고요.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그쵸? 자, 잘 보시면 헬륨과 네온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는 헬륨이 있는데 몇 몰인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얘들 각각 몰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헬륨. 자, 첫 번째 관에는 헬륨의 몰수는 몇 몰일까요? 9기압이고 1리터니까 우리가 편의상 N은 PV다 이용해주면 돼. 그럼 처음에 헬륨의 몰수는 뭐 9다 라고 표현해줄 수 있고, 자, 연결되어 있는데 흐릿하니까 다시 한번 지금 그려볼게요. 네온은 몇 몰? 6몰. N은 PV다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헬륨이 몇 몰? 여기에는 뭐 X몰이다. 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상대값으로 자, N은 PV다를 이용하는 거죠,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물어보고자 하는 거 기억부터 보시면은 가이서 헬륨과 네온의 총 분자수 비를 구하시오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실험 결과를 보세요. 실험 결과. 자, 일단 과정 나를 봤을 때 콕 A를 열고요. 그때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콕 A를 닫고 용기 B의 압력을 구한 게 15일 때, 자, 여기서는 역시 또 콕 B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압력 P를 B에서 구했을 때가 15대 16이래. 근데 몰분율을 또 구해야 되는 거. 그때 용기 B에서 헬륨의 몰분율을 또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값을 이용해주면 돼. 15대 16. 보세요. 자, 첫 번째 상황. 나 상황에서 지금 용기 B의 압력이 15가 나왔다. 그럼 용기 B의 압력을 진짜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나와 있듯이 헬륨이 처음에 9몰 있었죠? 네온이 6몰 있었어. 되겠지? 그럼 전체 얘가 열려져 있으니까 콕이 전체 몰수가 15몰이라고 했을 때 그때 부피가 전체 1리터, 2리터, 3리터죠. 그러면 이때 압력은 5기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되겠지? 그럼 얘도 5기압, 얘도 5기압이야. 그럼 이 5기압 중에서 몰수의 비가 3대 2니까 3기압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헬륨이 차지하는 기압일 것이고요. 헬륨이 차지하는 기압. 그 다음에 2기압은 네온이 차지하는 기압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차지하는 몰수도 구할 수 있겠지? 부피가 지금 얘가 용기 B인데
여기서 부피가 지금 2리터잖아. 그럼 부피를 곱하면은 얘는 6몰일 때 얘는 3몰이다. 몰수 B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결과에서 P1에서 15야. P1에서. 그럼 이게 지금 15라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상황 두 번째 상황, 다상황이죠. 다상황에서 용기 콕을 열고 또 역시 섞었을 때 그때 압력을 B의 압력 구했더니 그때는 16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3배니까 그때 압력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16 기압이 돼야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그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상황 잘 보시면 자 여기 용기 안에는 헬륨과 네온이 6몰, 3몰 있었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콕이 열리는 순간 헬륨의 X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되겠죠? 플러스 X가 돼. 그럼 여기 지금 부피를 봤더니 얘가 부피가 지금 1리터고 얘가 지금 2리터인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몰수의 합이 6 플러스 X 플러스 4인데 부피가 3인데 3분의 16만큼의 기압이 나와줘야 돼. 그럼 X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는 6몰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보기로 가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가에서 헬륨과 네온의 총 분자수 B. 가에서 헬륨과 네온 총 분자수 B. 지금 헬륨은 몇 몰이야? 총 15몰일 때 얘는 6몰이니까 얘는 몇 대 몇? 5대 2가 나오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은 P1 측정 시 용기 B의 기체 밀도. 용기 B의 기체 밀도죠. P1 측정 시. 밀도니까 우리가 몰수와 우리가 분자량, 뭐 원자량 곱해가지고 질량으로 표현해서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구해봅시다. 자, 이쪽 옆으로 올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보시면 여기서 밀도를 구하래. 그럼 전체 부피는 B에서 기체니까 전체 B 용기의 부피가 2리터야. 근데 정확히 해줘야 될 게 몰수가 6몰, 3몰. 이건 상대값이죠. 왜? N은 RT분의 PV야. RT분의 PV죠. 그치? 그럼 사실은 PV는 N이다로 사용해 줬으니까 원래 정확히 뭐 우리가 질량 구할 때는 RT를 다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서 RT를 다시 RT를 나눠야 돼. 되겠죠? 그럼 RT가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2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다시 제대로 구해보시면 25분의 헬륨 6몰. 그죠? 근데 헬륨은 지금 원자량이 4라고 나와 있고 질량으로 곱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25분의 얘는 3몰 곱하기 원자량 2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보다 크게 나오겠지. 이 밀도가 틀렸고. 그다음 디귿은 X1과 X2. 자, 문제로 다시 오보시면은 용기 B에서 헬륨의 몰 분율. 용기 B에서 헬륨의 몰 분율을 우리가 P1 측정 시 X1, P2에서 X2래.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몰수 몰 분율 구해주면 되겠죠? 그냥 몰 분율은 몰수의 B니까요. 그냥 이거 더해줘도 되겠지. 그럼 P1 측정했을 때 X가 안 들어왔을 때야. 그럼 전체 10에서 헬륨이죠? 헬륨이니까 10에서 6만큼 차지하는 거네? 그럼 10에서 6만큼 차지하고 P1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자 X가 6이었죠? 그럼 전체 몇이야? 12, 16. 16에서 얼만큼 차지해? 12만큼 차지하네요. 몰 분율이. 그럼 B를 구해주면은 얘는 3대 4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기억만 되는 거겠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항까지 자세히 쭉 해설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정말 중요한 이제 해설 강의가 되겠죠. 자, 한 문항 잘 정리하시면서 수능화학2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중요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좀 이렇게 초점을 바로 잡고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고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의 2016 커리큘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잘 보진 않죠.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 하는 개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 완성은 이제 초석이 되는 여러분의 실력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게 이제 개념 완성인데요. 아무리 뭐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어봤자 개념에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들.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죠. 즉 기초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모든 개념, 수능에서 다뤄진 모든 개념을 다 한 번에 쭉 정리를 차근차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건데 이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의도를 출제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어서 실전 문제로 우리가 다양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는 트레이닝한 연습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세 번째는 파이널인데 이 파이널은 두 단계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완벽 적중 더 파이널이고 두 번째가 이제 화신 모의고사 되는 건데 개념 완성과 더불어 정말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인기가 많았던 강좌가 되는 건데요. 완벽 적중 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개념부터 시험에 필출되는 개념부터 나오는 모든 유형을 한 번에 문제 유형까지 다 정리하는 강좌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개념부터 모든 문제 유형까지 다 다루는 마지막으로 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두 번째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가장 평가스러운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좀 엄선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되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커리큘럼을 1년 동안 잘 따라오신다면은 내년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했고요. 자, 일단은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앞으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년 수능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